네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. 최용성님의 질문입니다. 한국 증시 버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언제 나올까요? 한국 증시 버블 시작 신호를 몇 가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와 관련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야, 이거 언제 버블이 생겨날지, 이 종목의 버블이 생겨날지, 언제 생겨날지 안다면은 정말 떼돈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누구나 알고 싶어 합니다만은,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. 그, 이게 제 내공이 딸려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, 어렵습니다. 사실상 버블을 미리 알아채는 거는 어려워요.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이 버블이란 개념이 뭡니까? 사실 어느 정도 상승은 그냥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, 버블이란 얘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왔을 때 버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죠? 어, 결과적으로 이게 버블이었는지는 그때 당시도 모르는 거예요. 이게 지나고 나서 한 6개월, 1년쯤 지나고 나서 차트를 뒤로 돌려보니까 이때가 버블이었구나를 아는 겁니다. 사실 그래서 그 그래요.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미리 이 종목에 이 업종에 버블이 생길 것이다, 이 지수에 버블이 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 동안 봐왔던 또 제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선에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제 경험입니다. 제 경험. 사실 제가 봤을 때 버블이 시작될 거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를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주식시장의 버블을 만드는 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외에 바깥에 있는 주식시장 외부의 자금시장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주식 버블로 터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주식시장을 보는 것도 좋지만, 주식시장은 제일 마지막에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주변의 자금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. 주식시장을 둘러싼 그 자금 상황들. 예를 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,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. 제가 요 시세를 먹었습니다. 제가 주식을 1월 12일 날 팔았어요.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언제 샀냐면요. 보이죠? 네, 화면에 보입니다. 제가 브렉시트 지나고부터 슬슬 매집하기 시작했어요. 한 2016년 정도부터, 2016년 여름 정도부터 해서 코스닥 레버리지 매집 해서 언제 팔았냐면은 여기 1월 12일 날 팔았습니다. 1월 12일 날 1월 12일이 아니고 13일 날 팔았나 보다. 13일 날 이 아래 꼬리 부분에서 제가 팔았습니다. 아래 꼬리 부분을 팔았는데, 솔직히 이때 당시 매집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요. 이게 이게 꼭 버블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한 건 아니고,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대충 이렇습니다. 보자.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마침 이때 부근에 처음 나왔어요.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품이었는데, 근데 일단은 생각했어요. 어쨌든 이때 당시 분위기가, 브렉시트 끝나고 나서 이때 당시 분위기가,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, 앞으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겁나게 많이 올릴 거다, 미국 경기가 너무나 호황이다라는 얘기는 좀 들리고 있었고요. 그래서 이게 10년 만에 찾아온 미국 금리 인상기다, 10년 만에 찾아온 미국의 호황이다. 그렇게 되면 일단 주식 시세는 좋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, 그 정도 아이디어는 갖고 있었는데, 고민을 했죠. 저도. 그래서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해가지고 그냥 코스피 지수를 추종할까, 아니면은 코스닥을 갈까, 이 정도 고민은 좀 했습니다만은, 보니까 왠지 이거 코스닥 시장이 오르면은 겁나게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, 사실 이제 약간 좀 만약에 이 정도면은 버블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쯤에서 좀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. 뭐냐면은 일단 10년 만에 미국 호황이고요. 두 번째로 보면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2000년도 IT 버블 이후로 단 한 번도 시세다운 시세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, 이거 한 10몇 년 만에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상과 만약 이게 엮인다면은 코스닥 시장 시세가 크게 날 수 있겠구나
라는 생각 정도를 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좀 감으로 느꼈던 거는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마침 그 타이밍쯤에 출시가 됐다는 거죠.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그때쯤 출시가 됐어. 보통 어떠한 그런 상품이 새로 만들어질 때는 그 지수나 그 종목을 해먹으려고, 그 지수나 그 종목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주려고, 그때쯤 시세 초입쯤에 딱 그런 ETF 상품을 만들어주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감을 가지고 그냥 샀어요. 이 정도 감을 갖고 코스닥 시장 오르면 많이 오르겠구만,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그냥 샀습니다. 근데 뭐 당시 그래서 좀 198% 먹었죠.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198%좀 먹더라고요. 그래서 먹은 겁니다. 그래서 먹은 거예요. 뭐 버블이 나겠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들어갔다기보단 다만 미국이 10년 만에 금리 인상하고 뭐 미국 경기가 좋고 처음 보는 신종 상품이 출시가 되고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시세가 없었네, 그럼 이번에 한번 주지 않을까, 이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우연찮게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져서 좀 버블 비스무리한 시세를 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. 제가 좀 하여튼 말이 좀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좀 꼬였는데, 아무튼 대충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. 이게 버블이 언제 날지를 미리 맞추는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, 단지 이러해서 저게 좀 더 잘 나갈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 정도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포인트는요, 이 종목에 앞으로 뭐 버블이 낄 거다 안 낄 거다를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는요,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. 일단은 주는 시세를 끝까지 다 빨아먹어야 됩니다. 버블이 뭐 난다 안 난다 그거는 솔직히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. 뭐 금리 인상하고 어쩌고저쩌고 조건이 다 갖춰졌더라도 버블 안 나면 그만이니까.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시세를 분명히 시장이 줘요. 근데 그거 중간에 잘라먹고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. 우리 매매할 때 그런 짓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아직 주가가 5일선도 안 깼는데, 종가상으로 5일선도 안 깼는데 우리는 이제 한 5%좀 먹었으니까 팔아야지 이러잖아요.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어떤 계좌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. 어떤 추세가 생기면은 그 추세에 끝까지 확인하고 마지막 그 뼛속에 있는 양념까지 다 빨아먹고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래야 좀 계좌가 늘지, 중간에 5일선도 안 깼는데 다 올란 것 같다, 이제 음봉 나왔네 팔아야지,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그 버블이 언제 시작되느냐, 그런 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떤 추세를 끝까지 빨아먹는 습관을 자꾸 가지시고,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 있을 때는 잘 견디잖아요. 흔히 말해서 우리 요즘 인터넷 용어로 존버라고 하지 않습니까? 계좌에 마이너스 떠 있을 때는 그렇게 존버를 잘해요. 겁나게 버텨요. 근데 이놈의 계좌에 빨간불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온몸이 막 가렵습니다. 이거 팔아야 되는데, 저거 수익 5% 저거 당장 실현해서 뭐 사야 되는데, 이런 생각이 들죠. 제가 봤을 때 그런 매매 습관을 고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꾸 계좌에 빨간불 들어와 있을 때 안 팔고 개기는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버블이 오더라도 그 버블 다 빨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죠.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얕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단 들고 개겼는데, 뭐 중요한 건 뭐겠어요. 제가 버블이 온다라는 걸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나 뭐 어쨌든 저는 시세를 끝까지 다 빨아먹어야겠다는 생각 정도는 가졌고요. 그 생각 덕분에 결국 198%를 먹고 억대 계좌로 올라선 거죠. 뭐 그런 거예요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 버블 시세, 최용성님의 질문, 오늘 이렇게 좀 답변을 좀 해봤습니다. 어떻게 좀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고요. 하여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질문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. 하여튼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